악몽의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차가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그림자마다 공포가 잠복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세요. 밤이 끝난 후에도 고동치는 경험을 준비합니다. 택시의 유령 서울의 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택시기사 준호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했지만 그는 가끔씩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들로 인해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준호는 강남에서 한강을 건너는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시간이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다. 그는 피곤해 지쳐 잠시 차를 세우고 쉬고 싶었지만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그는 콜을 받기 위해 핸들을 돌렸다. 압구정 로더 거리로 가주세요 라고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준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압구정 로더 거리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렸다. 강변북로로 가주세요.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다. 강변북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준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이번에는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급히 차를 멈췄다. 그러나 그 순간 뒷좌석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 후로도 준호는 종종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늘 갑자기 나타나 지시를 내리고 도착하면 사라졌다. 준호는 점점 더 두려워졌지만 그 여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차 안은 서늘해졌고 준호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지시를 받고 강변북로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차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이곳에서 죽었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올 때마다 나는 잠시나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저 택시 기사일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나요? 그는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의 죽음을 밝히고 나의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준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그는 그녀가 강변북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해치고 사고로 위장한 것이었다. 준호는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다. 그녀의 가족은 슬픔에 잠겼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며 그녀가 이제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후로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 늦게까지 택시를 몰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준호는 그녀의 영혼을 평화롭게 보내준 이후 다시는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손님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강변북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평안을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새로운 승객을 태우게 되었다. 그 승객은 젊은 남자였고 그는 신촌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준호는 그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다. 도로는 여전히 바빴고 밤은 깊어갔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갑자기 말없이 준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녀를 봤나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강변북로의 그녀요.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었잖아요.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걸 알죠?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녀와 같은 운명을 겪었어요. 나도 이곳에서 죽었거든요. 준호는 다시 한번 그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는 그 공포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는 담담하게 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호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남자가 강변북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들었다. 그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그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준호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진실을 밝혀냈고 그 남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어 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준호는 여러 번 유령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평화롭게 떠나기를 원했다. 준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보내는 일을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쁘고 활기찼지만 준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그 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택시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보내주는 일을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택시의 유령의 진정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유령들이 그의 택시에 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준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유령들과의 만남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었다. 그의 택시는 그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유령 승객을 태웠다. 이번에는 낡은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중구로 가는 것을 요청했고 그의 목소리는 침울하고 무거웠다. 준호는 어색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차 안은 조용히 달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남성이 말을 꺼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준호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네가 불러도 달려오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나를 데리러 왔지. 준호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자살했어. 이곳에서 목숨을 끊었지. 준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부서지듯 아팠다. 이제까지의 경험들이 그에게 갑자기 몰려들었다. 그는 많은 유령들과 마주해왔지만 자살자의 영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너는 왜 여기서 나를 데리러 왔는가? 그 남성이 물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영혼이 평온히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남성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준호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죽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이 와서 날 데리러 왔지.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함께 떠나야 할 갈등을 나타냈다. 준호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자살한 이유와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준호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더욱 따뜻하게 그의 승객을 대해 주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새로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될지 기대하면서 서울의 밤을 계속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택시의 유령 이야기에 계속되는 형태였다. 준호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쁘고 활기찼지만 준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 쓰며 그의 택시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택시의 유령의 진정한 이야기였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